자,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부동산 베테랑 전문가 송선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송선문 대표와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박유순이라고 하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김포 지역에 있는 조합원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거든요. 조합원 아파트요. 어떤 거 지금 보고 네. 계세요? 김포에 있는 거? 김포 전오리라고 하더라고요. 고촌의 전오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지금 모집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조합원들을. 근데 이제 예. 조합원 아파트 하면은 이렇게 분양가가 딱 결정이 된 게 아닌 걸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어떤지 응. 잘 모르니까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매수도 좀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전망 좀 살펴드리면 괜찮을까요? 네. 예, 좋습니다. 대표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 예, 김포 쪽에 고촌 쪽이라 그러셨나요? 네, 고촌의 전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들이 저기 지금 알아보신 내용은 어디까지예요? 여기 그 사업 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좀 알고 계세요? 그게 뭐지, 거기 전화를 드렸더니 토지 매입 부분이 62%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62%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조합원 지금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62%를 했고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네. 근데 지역주택조합을 보는 이유는 뭐죠? 나더라고요. 가격이죠, 다른 데는- 가격. 네. 가격이 주변에- 저렴하다. 지역주택조합. 네. 다른 고촌 지역들은 거의 뭐 1,300, 400대 하는데 거기는 최대가 970 정도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양가요. 네. 예, 지역주택조합은 이 사업하는 방식이 그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대로 진행이 되면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한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청약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 절차가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이거나 이런 분들은 지역주택조합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역주택조합이 그렇게 좀 성공 확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업지는 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일단 지역주택조합은 이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일단 많이 알아보셨나요? 다른 지역도? 아니요. 알아보진 않으셨어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뭐 토지 확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좀 보여져요. 요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택법으로 적용이 되는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있거든요. 두 가지예요. 근데 요게 좀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 김포 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른 건 없고요. 네. 일단 김포시청에 가셔서요. 도시계획과에 가서 그 사업지에 대한 상황을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 뭘 체크하냐면 이 도시개발 사업은 주택법하고 진행되는 거하고 좀 틀려서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을 또 세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사업을 도시개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구역 지정을 해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면 구역 지정을 위해서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그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주민들. 네. 주민 동의를 한 67% 정도 3분의 2 이상만 받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구역 지정을 위해서 인허가 절차를 들어가도 이 지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을 거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물론 확정이 됐다 그러면 구역 지정이 됐다 그러면 뭐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건데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조금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심지어는 이 구역 지정 신청도 못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조합원 모집하는 데도 있거든요. 하다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알아보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게 지자체에 가서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요걸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 계획에 의한 구역 지정이 돼 있는지 아니면
또 그게 돼 있지 않다라도 뭐 그 지정 요건 할 수 있는 접수까지라도 돼 있는지 요런 것만 확인해 봐도 돼요. 일단 접수도 안 되고 조합원 모집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 지금 접수를 했다 그래도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 개발 방식에 대해서 뭐 환지 방식도 있고 뭐 수용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려우니까 이 이후에도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시간적으로 뭐 1년, 2년, 3년까지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접수도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조합원 모집한다? 그 구역 지정에 대한 것들도 없이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땐 무조건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사업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려고 그러면 일단 관할 지자체에 가서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 지정에 대한 여부 또 그 접수의 여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접수까지 했다 그러면 주민 67% 토지 확보라든가 이런 건 좀 가능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요건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신뢰성이 있고 뭐 구역 지정이 돼 있다 이러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는 게 좋고 또 좀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좀 하지 않는 게 더 편하시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만약에 그럼 그쪽에가 네. 지정이 돼서 네.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참여하시. 전망은 있는 건가요? 예, 그럼요. 참여하시는 게 좋고요. 이 뭐 지역에 대한 이 고촌이라든가 뭐 제가 김포 쪽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은 사실은 인근 시세하고 지역주택조합이 잘 가잖아요. 그러면 시세 차익은 분명히 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사업들이 이 동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행정 사항이라든가 토지 매입 이러면 병합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조합이 좀 무리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합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어느 사업지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봐서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조합주택 조합주택이 사실적으로 분양가는 싸고 이런 장점은 있지만 사업이 또 지연이 되고 토지 확보가 늦어지고 이러면 사실적으로 또 추가 분담금이라는 것 또 발생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합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같이. 그럼 결과적으로 이익이나 뭐도 같이 하는 거고 또 손해를 보면 또 같이 손실을 부담하는 거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아무래도 또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거 따져봤을 때 나중에 가면은 좀 비슷한 일반 분양이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시청에 가서 그런 기본적인 거 먼저 확인하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러면 좀 안전한 단계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참고 계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결론 내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가서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 전해드렸으니까요. 이 말씀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베테랑 전문가와 함께 생방송으로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청하시면서 또 궁금증 있으신 분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아래 번호로 직접 연락 주셔서 그 궁금증 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다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됐어요. 네, 네. 예. 자, 부동산 고민 또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 궁금하세요? 제가 노원구 월계동에 예. 그랑빌 아파트에 3년째 거주 중인데요. 몇 평대일까요, 여기? 33평이요. 33평이요. 예. 근데 그 작년 3월쯤에 예. 동대문구에 그 집을 하나 더 장만했어요. 아, 그래요. 어딜까요? 답심리동의 레미안 위브거든요. 레미안 위브. 예. 여기는 몇 평이에요? 여기는 45평이요. 45평이고요. 예. 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이 됐는데 네네. 그랑빌을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시기가 언제쯤이 좋을지 여쭤보고 예. 싶어서요. 예. 매도 시기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한진 그랑빌 이곳에 대한 매도 타이밍 언제 잡으면 좋을지 이 부분 좀 궁금하시다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지금 1가구 2주택인데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지금 작년에 사셨다고요? 예, 작년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한진그랑빌은 작년 2018년에 3월에 매수를 하셨고 그랑빌은 2016년이요. 거기는 여기 2016년부터 살고 계신 거고 예. 예, 그런 거고 지금 지금 청량리 여기 두산 2부 레미안
레미안 위브요. 레미안 위브. 예. 이쪽 거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사셨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3월이라 그러셨나? 예. 네. 예, 어쨌든 그러면 요걸 사는 시점부터 3년 안에 그 매도를 해야 되겠죠.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둘 다 차익이 좀 있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세테크가 좋은 것인지 그죠? 아니면 이 지역에 그 세테크를 일시적 1가구 주택을 세제 혜택을 안 받더라도 가격이 더 많이 오르면 그게 더 나은 건지 장기적으로 이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시장은 좀 조정기거든요. 둘 다 좋은 데예요. 여기도 네. 좋은 데고요. 레미안 위브도 좋고 한진그랑빌도 서로 뭐 좋은 데입니다. 뭐 광운대 주변이라든가 청량리 주변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고 좋은 네. 데인데 문제는 당분간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네. 가격이 상승하는 폭이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호재에 따라서 이제 조금 반등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사이클을 좀 그릴 거거든요. 그렇다고 예. 봤을 때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8년도이기 때문에 뭐 19, 20, 21년도까지잖아요. 예. 요 안에까지 조금 시장 상황을 사실 지금 1, 2년, 2, 3년 상황을 미리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책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봤을 땐 조금 뭐 성급하게 몇 년을 예측을 하는 거지만 아무래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합세 내지는 조정세이기 때문에 세테크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뭐 앞으로 시간은 좀 남았지만 좀 지켜보면서 매도 시기를 잡아보는 게 좋겠는데 이 두 지역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진그랑빌이라든가 이런 데는 크게 가격이 막 이렇게 조정받을 지역은 아니에요. 팔면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네. 이걸 나중에 입주는 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파리 대책 이후기 때문에 얘는 또 1주택이 됐을 때 또 얘는 보유 요건이 또 거주 요건이 따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얘는 어차피 입주는 한번 하셔야 될 거고 그러면 얘를 한진그랑빌을 나중에 가서 뭐 크게 가격이 제가 봤을 땐 크게 떨어질 만한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워낙 한진그랑빌 입지가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주변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지금 개발 호재도 좀 같이 받고 있어서 실수요가 좀 안정된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한진그랑빌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동이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조심스럽게 2, 3년 후를 예측한다 보면 세테크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구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매도 시기가 있지는 않는데 한 내년까지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관망을 해보셔야 되는 뭐 어차피 관망하셔도 되잖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죠? 예. 네. 네네. 관망하시면서 좀 한번 결정하시는데 일단 제 의견은 세테크 쪽이 좀 더 나을 거다. 이렇게 좀 의견 좀 드려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시장 체크 좀 다시 해보고 그때 결론 내리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은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올 하반기쯤에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들 또 꼼꼼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테랑 전문가와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부동산 고민 역시나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여기가 지금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4획지인데요. 아, 예. 단독주택 54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보유해야 되는지 계속 아니면 매도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 좋습니다. 오늘 보유하고 있는 곳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곳 용산도 한번 가서 이곳에 대해서 또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누시고요. 정확한 번지수 한 번 더 알려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좋은 데 갖고 계시네요. 예. 거기 그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용산구 동자동 네. 22-28이요. 22-28 22-28. 뭐 사획지라니까 뭐 중간인지 대충 어딘지 알겠는데 제가 봐야 될 게 있어서 예. 그런 거고요. 아, 이쯤이구나.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지금 몇 평이나 돼요? 54평이요. 54평. 예. 그리고 이거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게 지금 아버님 집인데 예. 30년이 넘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여기가 참 그 좋은 지역인데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좀 보유해요. 보유는 일단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무조건 보유해도 되는 데고요. 예. 이게 그때 가서 결정을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예. 예. 자, 일단 보면 이 뭐 다른 시청자분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여기가 지금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서울역 맞은편 쪽으로 해서 후암동 지역에 그 지금 특별계획구역으로 2010년도에 지금 지정이 됐는데 우리 시청자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보유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요. 여기가 이제 시간이 좀 임박했어요. 아, 예. 예, 뭔 얘기냐면 지금 뭐 여기 위에 지금 1구역으로 해서 뭐 1, 2, 뭐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획지로 지금 4획지면 요 중간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임박했다는 건 뭐냐면 이 특별계획 구역이 지금 언제 지정됐는지는 아세요?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10년도 정도 되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니까. 이렇게 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특별계획구역으로 되면서 뭐가 좋아졌나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남산 주변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건축에 대해서 제한이 많잖아요. 후암동이라는 데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후암동이라는 지역이 지금 지금 제가 지도를 좀 다시 한번 그려야 되겠네. 자, 후암동이라는 지역이 원래 지금 층고 제한이 있죠. 높이 제한이 있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요쪽 그러던데. 예.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 시간의 압박이 있다는 건 뭐냐면 특별계획구역이 2010년도 정도에 지정이 됐는데 특별계획구역 지정된 게 지금 내년이 20년도잖아요. 예. 요때 되면 이제 해지가 될 확률이 높아요. 해지 연도예요, 내년이. 그래서 지금 요 위에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1구역 있죠. 1구역, 1획지, 2획지. 이쪽에서는 뭐 최근에 좀 움직임도 있고 그래요. 뭐 이렇게 사업 설명회도 하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그 압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간적인 어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진행될 확률이 좀 있다. 물론 뭐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 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 지금 지역에 지금 뭐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 뭐 용적률이라든가 특별계획구역이 되면서 뭐 일단은 뭐 층고도 뭐 한 평균 한 12층까지는 되거든요. 그러면 한 90m 정도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해지가 되면 5층으로 해서 한 20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예 안 되겠죠, 앞으로는 사업이. 그래서 이런 어떤 압박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분명히 좀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이 지금 그 번지수를 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내년에 해지가 되더라도 지금 여기 옆에 집들이 좀 비슷비슷하죠? 예, 비슷해요. 이 옆에 이렇게 보니까 아까 제가 좀 크게 해서 봤는데 지금 현재 53평이라 하셨나요? 54평이라 하셨나요? 54평이요. 네, 54평 갖고는 조금 작은 듯해요. 해지가 되면 우리가 건축 행위 허가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 옆에 집하고 만약에 이 옆집하고 같이 진행이 되면은 한 100평 정도 되잖아요. 예. 뭐 옆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라면 해제가 돼도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렇게 좀 손해볼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좀 진행이 되든 아니면 또 해제가 되든 이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거는 조금 내년까지는 그냥 갖고 있어 봐도 상황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좀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해되시죠? 첫 번째는 예, 예. 시간적인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그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그 지분이 50평대라서 괜찮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 그래서 해제가 되든 사업에 대한 압력으로 진행이 되든 내년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진행이 되면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이게 해제가 된다 그러면 뭐 평수가 작은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예. 대지 지분이 뭐 적은 것들 있잖아요. 뭐 20평, 30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뭐 원룸 투룸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좀 대지 지분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이런 땅들은 해지가 돼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내년까지는 뭐 매도니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내년까지 올 하반기 정도 뭐 이런 뭐 중후반기 정도 되면은 뭐 어떤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긴 또 4획지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까지 승인 받은 데잖아요.
아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분위기를 타면 어떤 그 초기 단계는 빨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가치가 있다. 물론 사업이 끝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분위기 타고 그때 매도 시점을 또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천천히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베테랑 전문가 송성문 대표와 함께 계속해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예, 예, 지금 둔촌동, 강동구 둔촌동의 현대 3차 아파트거든요. 아, 지금 15년 보유하고 있는 거주했어요. 곳이요? 보유하고 있으실까요? 네네, 거주하고 있어요. 아, 거주하고 있으시고요. 예, 예, 어떤 고민 있으세요? 근데 지금 일시적인 일가구 이주택인데 아, 예, 예. 올해가 마지막 해예요. 네. 매도를 해야 될까 싶어서, 네.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좋습니다. 자, 지금 시기적으로는 올해가 이제 마지막 시기라고 하셨으니까요. 좋습니다. 빨리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대표님과 함께 고민 좀 나눠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여기 지금 거주하시는 건 아니세요? 거주해요. 아, 거주하고요. 지금 뭐 갖고 계신데요, 또? 하남 덕풍동에 예. 샵을 갖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오늘 그런 분들이 많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예. 그 오늘 그 연도 언제까지라고요? 올해 10월 달까지. 그러면 그 10월 달까지면 제가 봤을 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시장 흐름을 봤을 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그 어쨌든 지금 최근 들어서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는 뭐 서울 지역 상승도 있지만 여기 지금 주변에 현대도 있고 뭐 다 있는데 현대 1차도 있고 다 있는데 얘네들이 오른 직접적인 이유는 요거잖아요. 지금 9호선. 네. 예, 9호선 둔촌주공. 예. 이런 게 있던 거고요. 그 네. 9호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 가격 상승이 좀 획기적으로 좀 왔다. 왜 그러냐면 9호선이 앞에 있는 데보다는 그 봉우병원 근처는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더군다나 황금 라인 9호선이 연장이 됨으로써 이 혜택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는 이게 다 반영이 돼서 지금 올랐어요. 그죠? 네. 그럼 앞으로는 더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뭐 정확하게 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주변에 좀 전에 지금 둔촌주공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예. 둔촌주공 아파트가 입주하면은 우리 아파트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 것 같아요. 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제가 시장에서 오랫동안 봤을 때는요. 이런 대규모 단지가 주변에 들어서면 조금 오래된 구축들이 힘들어요. 예, 이게 아무래도 가격 차이도 많이 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 둔촌주공이 조금 시간이 입주가 끝나면서 안정이 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질 때 조금 반등하는 게 제가 오랫동안 시장에서 봐온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둔촌주공이 들어선다는 거는 현대 3차한테는 조금 그렇게 좋은 점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헬리오시티 지금 입주하는 거 아시죠? 네네. 그걸 보시면 제가 그 전에도 2, 3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헬리오시티 주변에 이렇게 조금 연차가 있는 중고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헬리오시티가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전세가가 좀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세대 수가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인데 여기 둔촌주공은 한 12,000세대 이거 한 3년 안에 입주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걸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안에 매도 타이밍이 나와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걸 따져봤을 때 어쨌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이 올 10월이다. 그러면 또 연장해서 갈 수는 없는 거, 뭐 전세를 놓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도하고 갈아타는 전략으로 세워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호재는 받았고요. 조금 이런 악재들 또 여기 조금 더 겹붙이면 이 강동권에 올해부터 내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고덕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어떤 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 시간 넘기지 마시고 세테크 받으시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말씀 역시나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지금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모든 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부동산 고민
또 해결해 드릴게요. 예, 자,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광명시 철산동 예. 도덕파크타운 2단지 아파트 예. 17평을 보유 중인데 매도 시점 좀 알아보려고요. 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 매도 지금 고민 있으신 거고요. 예, 예. 예, 좋습니다. 광명시 철산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곳은 예. 어떤 호재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대표님 예,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예. 거기 그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년 반쯤 됐어요. 아, 좋은 시간에서 지금 1주택이시고요. 아, 지금 그 1가구 2주택이 돼 있는데요. 아, 2주택이세요. 네, 그러면 네. 세금 문제라든가 뭐 비과세 받고 좀 전에 오늘 좀 2주택 많이 상담을 했는데 그거는 뭐 여건이 되시나 봐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전망만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예. 일단은 도덕파크타운 굉장히 좋고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매도 시기를 좀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좀 매도 쪽에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 여기 예, 나빠서가 아니라 여기도 주변하고 좀 연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덕산 공원 앞쪽인데 도덕파크타운 뭐 인근에 지금 여기 철산동 그 광명 뭐 이런 지역에서 사실은 요 중간 부분들 지금 두산 이브 트레지움이라든가 레미안자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 또 도덕파크타운 이런 데들이 굉장히 지금 그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고 가격이 높잖아요, 지금.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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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높은데 또 한 가지 얘는 지금 소형 단지라 소형 2단지인가 봐요, 소형이면. 예, 예. 예. 자, 소형 단지고 또 이런 철산역 그 주변에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서 얘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기가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이 주변에 지금 이 앞에 그 4구역도 있잖아요, 이쪽에. 예. 예, 걔네들도 이제 곧 뭐 내년쯤인가 뭐 입주하죠. 그 저 4단지 주공 재건축이요? 예, 공사하잖아요. 지금. 예, 예. 분양도 했고. 21년 3월인가 된다 그랬는데. 예, 그래서 요런 신축이 또 들어서기 시작해요. 내년이면. 예. 이렇게 들어서고 근데 지금 도덕파크타운이 지금 연차가 2000년대 초반 정도 되니까 최근 15년 뭐 17년 정도 된 거로 보이는데 그죠? 예. 예. 예, 제가 내용을 아는데 요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얘가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거의 한 20년 차로 가잖아요. 예. 예, 나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나이는 아니죠. 아파트 나이로 예, 봤을 때. 예, 예. 그런데 주변에 지금은 이 주변 여건이 좋아서 주거 선호도가 높으니까 연차가 조금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앞으로는 지금 이 주변이 어떻게 바뀌냐. 이 새 아파트도 들어서고 지금 주변으로 또 한 가지는 이 건너편 이만큼이 좀 뭐 해제된 구역도 있지만 광명 뉴타운이잖아요. 예. 예. 지금 광명 뉴타운에 여기 뭐 16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은 이제 곧 분양을 했기 때문에 2년 후면 또 입주를 시작해요. 그죠? 예, 예. 철산 위쪽으로 여기 또 뭐 7단지라든가 여기 8, 9단지 뭐 10, 11 이런 것도 사실은 변화가 생기면서 결국은 뭐냐면 이 광명 쪽에 신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는 내가 연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몇 년, 한 3년, 5년 사이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까지 누렸던 이런 행복함을 계속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그거는 연차도 있고 좀 여러 가지 그 주변의 그 공급 물량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얘가 작은 평수로 또 지금 이 구로나 뭐 이런 가산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단지의 수요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안정될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지만 이 주변의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가격이 뭐 지금 현재 가격이 급등했던 이런 분위기로 좀 가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급등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보합세로 갈 거라 그러면 뭐 크게 보유할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예, 예. 자, 이해되시죠? 예, 예. 네, 요렇게- 그리고 그 네. 아래 지금 4단지 재건축하는 거요. 네. 그건 전망이 좀 어때요? 그거는 왜요? 그것도 갖고 계세요? 예, 예. 자, 여기는요. 자, 네. 보자고요. 이 4단지잖아요. 예.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예, 내년 예. 3월이네요. 3월인데 지금 네. 인근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사실은 얘가 지금 경비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여기가 조금 역에서부터 오면서 힘들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얘가 정비되면서 여기도 사실은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얘가 신축으로서 경쟁력이 상당히 좀 있다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나는 지금 20년 차로 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제가 파크타운에 대해서 그렇게 가격이 보합세로 갈 확률이 높다 얘기 드린 건데 얘는 반대로요. 신축이지만 이 주변에 얘를 경쟁할 게 별로 없어요. 단지 네. 규모가 조금 작은 것뿐이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철산동의 어떤 학군이라든가 또 지금 이 주거 선호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이 주변에 정비 사업이 이미 이 옆에 뭐 레미안 철산 레미안 자이라든가 뭐 두산 위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연차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서서 주거 선호도가 있는 곳에 또 여기는 신축으로 내년에 들어선다. 내후년에 그랬을 때는 얘는 주변에 좀 경쟁력을 좀 갖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죠. 예. 예, 그래 얘는 괜찮습니다. 근데 요거는 예, 예. 가격 그렇게 오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보합세 이러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두 군데 부동산 좀 살펴드렸습니다. 대표님 말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중에 많은 문자도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좀 문자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분양권 받으신 분 문자가 있네요. 끝번호 715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정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지금 분양받았습니다. 전망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 전망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문자상이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금정역 주변에 지금 그 분양했던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원래 실질적으로 그 차익을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 이 주변 군포라든가 안양 쪽에 신규 공급이 없는 상황 속에서 또 금정역 이 초역세권으로 공급된 이 오피스텔로 봤을 때는 조금 정도의 시세 차익은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분양 당시에도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최근에 GTX에 대한 가장 그 획기적인 이런 어떤 그 교통 여건에 대해서 호재를 보고 있는 곳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1, 4호선 이런 교통이 좋은 데인데 이 어떤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좀 약간의 차익은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분양가 자체가 조금 높긴 했던 것 같은데 뭐 약간의 좀 소폭 정도 상승이 기대하면서 차익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매도하고 입주 때 갈아타는 전략 또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한없이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익형 종목이거든요. 수익형 종목은 결과적으로 수익률인데 월세하고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뭐 좀 금리보다 굉장히 낮다라고 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폭은 제한적이다. 그런데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조금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차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